오늘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다이몬드 박소정미 리더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마이 웰니스 랩을 컨셉을 3개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키워드가 건강 수면이거든요. 우리가 기대 수명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 키워드이고 저속 노화가 키워드입니다.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파트로 나눠서 30분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마이 웰니스 랩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현실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What 웰니스 랩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기전으로 마이 웰니스 랩이 탄생했는가.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how 어떻게 우리 사업에 적용하고 우리 소비자들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키워드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y 왜 마이 웰니스 랩이 나오게 됐는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결핍의 시대였대요. 한 1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빈혈하면 생각나시죠? 빈혈하면 우리는 철분이라고 이름 지었고, 괴혈병 하면 비타민 C였고, 그 다음에 각기병 하면 비타민 B1이었고, 지금도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가정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부루병 하면 비타민 D였잖아요. 그래서 한 제품에 대해서, 한 병에 대해서 단순하게 결과가 한 개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살게 됐는데 이것이 유병기간이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18년 정도를 병으로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2%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경제의 월급이 한 2%도 안 오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상 의료비의 증가율은 9% 이상이라고 합니다. 2050년이면 한 20% 정도 성장한대요. 그래서 월급이 한 20% 오르면 우리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 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소비이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100세에 사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40년을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재앙의 삶을 살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는 이게 결정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WHO 우리 너무 유명한 아주 중요한 단체가 있죠. 거기서 달리라고 어떤 수치를 만들어냈는데 예전에는 조기 사망으로 이런 시간을 수치로 만들어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삶. 이 중간중간에 있는 보라색 있죠. 어떤 분은 암으로 한 5년 투병.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살고 어떤 분은 뭐 다쳐서 한 몇 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 이게 우리 삶에 미치는 질병의 전체적인 부담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만들어낸 대시보드는 지금 우리나라 거거든요.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초록색 부분은 상해입니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누리는 기간. 그 다음에 우리 너무너무 끔찍했던 코로나 있죠. 코비드. 전 세계가 한 번에 멸망하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차지하는 부분은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이 전체적인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눈으로 봐도 알겠죠. 한 88% 정도가 이게 비감염성 질환인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성질환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성질환은 질환에 맞춰서 왜 이렇게 지금 만성질환을 누구나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모두 건강한 줄 알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만성질환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새로운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아메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막 웃는 얼굴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백인, 어떤 분은 날씬한 사람,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은 흑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88%를 차지하는 이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유에 하나를 접목할 수 있으면 너무 단순한데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불균형, 스트레스, 생활습관 너무나 복잡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다른 방식의 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의 관리가 한계를 이루고 있답니다. 엊그제 8월에 우리 형부가 잠시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남 사녀의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부라 저는 16살 정도가 차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장가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딸인 것처럼 저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5군데의 병원을 돌려야 되더만요. 이분이 70대가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병원마다 다 수치적으로는 정상인데 뭔가 깨림칙하여 약을 5군데에서 다 약을 타더라고요. 약의 양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 지금 소비자들은 니즈가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할까? 아니면 정말 내 몸의 신호를 지금 보내는 이 신호가 혹시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고 너무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이가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을 함께 도출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으로 사업했거든요. 그리고 우겼습니다. 경험 지식이 제일 좋은 지식이다. 이렇게 우겼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죠. 진짜 좋은데, 정말 좋은데, 물어보면 좋은데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이제는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함께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도구를 우리는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들고 나도 내 몸을 이해하기 힘들어. 나도 내 몸을 이해하기 힘들고 의사도 실질적으로 환자인 겉으로는 드러나는 나의 증상은 알지만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잡한 것들을 데이터화하여 이게 우리 몸을 약간의 데이터를 좀 가장하기 위해서 이게 네트워크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AI라는 곳에다가 AI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복잡한 패턴 신호를 개인에 맞춰서 다양하게 해석해 주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잠시 재밌으라고 여러분 GPT 알죠? 반말 쓰면 걔도 반말 쓴대요. 그리고 그에게 높임말로 정중히 말하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아주 잘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실험해 보시면 돼요. 아메이 유틸라이트에 대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고 아메이 유틸라이트를 SCI급 논문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결과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빅데이터, 저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35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 준비를 어제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했죠. 빅데이터가 어떤 거게? 이랬더니 큰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웃는데 아시는가? 저는 이거 강의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한 여자분의 몸을 펼쳐봤더니 자세히 해봤더니 다 다르더래요. 이게 먹는 것도 다르고 내보내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 피의 혈액 상태도 다르고 다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지놈이라 해갖고 유전체만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유전이야.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여담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욕은 유전이랍니다. 수학을 못한 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유전입니다.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유전체 이상이었는데 이게 차지하는 게 별로 높지 않더래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피놈인데 먹는 거와 자는 거와 식습관과 운동 이런 걸로 표현형 데이터 이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더랍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360도로 회전하여 만들어진 것이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AI가 이렇게 예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17억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17억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구별하여 AI에게
그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의 유사성은 뭐야? 건강한 사람들의 유사성은 뭐야? 이렇게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돌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 건강을 정량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아메이가 만들어내어서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거죠. 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아까 전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 전자과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아주 대기업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기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메이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직 모르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예측 가능성에 보면 0.94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유효성, 적합성이 0.94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일 때 딱 같대요. 쌍둥이 1일 때 내 몸과 똑같은 건데 이 0.949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그 걸러주는 확률이 0.009 마이크로미터 이런 거잖아요. 그것만큼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여도 하나도 올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성질환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만성질환의 3대 건강지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들이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개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만성질환은 뭉덩이로 오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병원이 너무 좋다면 왜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한 1, 2년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이 너무 좋다면.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왜 2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 병원에서 약이 계속 더 추가되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만성질환은 함께 뭉쳐오기 때문이에요. 함께 뭉쳐오는데 이것들을 병원 의사들은 정상만 대처하는 거예요. 정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국가가 기술부에서 동의보감이라고 해가지고 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응용과학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이 도대체 만성질환의 공통기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성질환의 공통기전 3개를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어서 우리는 만성질환의 뿌리를 뽑아보자. 그래서 더 이상 만성질환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축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공통기전은 저렇게 5개가 있더래요. 면역, 산화 스트레스, 대사 이상, 만성연적, 근육 손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용어로 말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노화 억제 지수로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가 이거를 분석해서 패턴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I가 들어먹는 언어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언어는 그러니까 지수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잊을 것밖에 AI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사 이상을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근력 밸런스 분석 지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였는데 하나를 더 첨가했나 봐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력 밸런스 분석 지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서 이제 1년 동안 연구해서 다시 만들어져 나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우리의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잖아요.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인데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는 늘 조금씩 있어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도 아래 마감을 하고, 그리고 저는 원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데 거기도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강의 준비를 어제 하면서 어제 강한 스트레스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스폰서님은 알지 못할 건데 제가 욕을 엄청 수고를 하면서 그랬으면 활성산소 엄청 생겼겠죠. 그래서 저는 또 11시에 자고 새벽형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제 1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또 강한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래서 만성질환 하나가 추가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이렇게 세포들이 손상되는 거예요. 변성 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암이 되기도 하고 염증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 억제 분수인데 이거는 대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대사란 신진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진대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만나서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졸리워. 여기 앉아 있는데 졸리워. 뭘 먹고 나면 더 피곤해. 이런 사람들은 대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사가 안 되면 복부 쪽의 지방에 살이 찝니다. 엉덩이와 복부에 살이 찌죠. 그럼 저는 대사가 좀 안 되는 대사만 혹시 분수적 지수가 높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비만은 어떤 당뇨를 일으키는데 5배나 높더랍니다. 그렇게 만성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대요. 많이 그러면 많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지수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입니다.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무게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근육이고 우리 몸의 80%를 차지하는 게 근육이래요. 저는 예전에 근육이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서 뛴다고요. 그 다음에 폐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숨을 쉬면 가슴막이 내려가고 hen경막이 올라오고 이런 식의 근육의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도 모두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에 장기가 약간 처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근육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그 차이는 근육 1kg은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셨죠. 이렇게 건강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되다. 이 세 가지가 만성 건강 지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메입니다. 여러분. 다시 총 정리를 하면 우리가 위에 그 노란색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 아메가 다 연구하고 개발해 놓은 겁니다.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 다 만들고 3대 건강지수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분 동안 입력하는 이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맞춤 건강 전략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출력되어 나오면 우리는 그거에 맞춤 건강 전략을 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텐데 여기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너무 해보고 싶으시면 빨리 부탁을 드려서 이 과정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저는 작년에 처음 나오자마자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체 개척은 우리 밑에 있는 그 측정하는 거 있죠. 인바디. 그래서 인바디를 통해서 근육량하고 다 측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도 가져올 수 있고 개인 건강검진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술을 몇 번 마시는가, 잠은 얼마나 자는가, 담배를 피는가, 밥은 얼마나 먹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설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우울증 검사를 갔을 때 알았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설문지는 한 150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는 정신과에서 하면 얼굴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겠네, 트립토판에 문제가 있다, 세로토닌 좀 줘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아니고 여러분,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문항들이 그게 밀집도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그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0점부터 30점까지 우울증의 한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제가 다 아는 느낌이었어요. 그 일일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0부터 5점까지 마이너스 5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킥때 5분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적어 넣습니다. 자세히 넣을수록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데 내일 운동할 건데 오늘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아직 안 했어. 다음에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소주 하루에 한 병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병 이런 거 넣으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만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솔루션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축복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노화 속도가 1.2배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배속이 어떤 건지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집니까? 이번은 34세입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3개 분석 지수가 있었죠. 노화 지수, 만성 억제 질환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점수로 보니까 우리가 저는 학원에 있으니까 9경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점수를 우리 아이가 받았다. 만족하십니까? 대충 우리가 60점대에 있던 아이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니까 썩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썩 칭찬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D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수학의 상관관계는 그 가로축과 세로축밖에 없습니다. 아메이는 지금 이거를 3D로 만들었습니다. 입체적으로. 지금 35년 동안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가리키는데 2차선밖에 없습니다. 가로축, 세로축. 저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하면 내 건강 수준이 어디쯤 있는지. 이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빨간색 쪽에 있는데 그럼 굉장히 긴장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3가지 지수 중에 어디가 강점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건강 지수를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어떤 그냥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은 70대인데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70대 중에 가장 높은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쭉 와보니까 40대의 평균에 이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70대인데 40대에 삶는 거죠. 그런데 얘는 20대예요. 20대인데 여기 있는 거죠. 이분의 위치가. 그래서 쭉 가보니까 이분은 50대. 20대지만 50대인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노화는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가장 급격하게 내려오는 게 근력지수예요. 근력지수. 그래서 우리는 근력지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파트너들한테 어디를 계단을 내려갈 때 앞으로 딱딱 내려가는 거 그거 굉장히 영광입니다. 조금만 나이 들면 어떻게 내려가게 되냐면 옆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뒤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력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점수를 가지고 해봤더니 평균이 다른 거예요. 평균이. 우리 아이가 90점을 받았지만 그 반의 평균은 92점이야. 그러면 그건 좋은 점수는 아니죠. 근데 우리 반에 그 애가 79점을 받았는데 우리 반 점수가 평균이 50점인 거야. 그럼 걔는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노화지수는 82등 1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그 만성억제 지수는 41등, 근력지수는 76등인 거죠. 그럼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긴장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화 속도입니다. 노화 속도. 우리가 더마 아키텍트로 바깥에 굉장히 노화를 억제시켜놨죠. 매일매일 억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 노화를 무시하시면 그 억제되는 거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화를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노화 속도, 이분의 노화는 지금 현재 34살인데 건강 나이는 43세인 거예요. 43세. 그래서 노화 속도가 1.26입니다. 아직 1.26의 배속을 모르겠다면 제 말의 속도를 파악해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메이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0.9 이하로 낮추겠다.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여, 나를 관리하여, 나의 상태 현실을 점검하여 이 마이 웰리스 랩을 가지고 노화 속도를 0.9로 낮추는 게 마이 웰리스 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급주려고 이걸 만드는 걸까요?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할 때 모르는 사람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지인과 하기 때문에 이분과 즐겁게 늙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내 몸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일본의 할머니시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94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나이는 36세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게, 내 나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뭐였더냐 하면 생활 습관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생활 습관을 성형하자.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거를 바꿨더니 이렇게 우리 삶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5배속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모시고 오신 분에게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록색은 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별 표시 안 해도 돼요. 노란색은 조심만 하면 되고 우리는 이분의 빨간색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 웰리스 랩이 어떠냐면 2의 20성분의 1, 20성 빼기 1, 100만 분의 1도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똑같지 않다고 해요. 결과지가. 신기하죠? 이거 굉장한 건데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일치되는 결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에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었대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주선 만들 때 하는 거래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공보혈당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보혈당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만성질환은 굉장한 복합성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덩어리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보혈당만 문제였는데 이렇게 많은 거에 신경을 쓰면 굉장히 좋아지겠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지가 혈압에는 VM자의 큐대 그 다음에 밀크시스를 좀 먹어야겠네 이러고 결과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태 공부한 내용으로 밀크시스를 먹어보는 게 어때? 이러면 약간 의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의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밀크시스 먹어도 될까요?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한테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미는 생활 습관까지 바꿔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목표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건강하게 늙어가자. 가장 건강하게 늙어가고 이 노화의 주기를 이렇게 확 하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장 넓게 건강하게 늙어가자는 게 우리 마이 웰리스 앱의 목표입니다. 뒤에도 여러 장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이까지만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해는 이것을 무기로 우리가 수단을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사업이 잘 되어갈 거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